불박차 큰 길에서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우회전 들어간 다음에 사고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큰 길에서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 들어갈 겁니다. 우회전 들어가서요.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속도 빠르지 않고 들어가다가 어떤 사고일까요? 어이쿠, 뭐죠? 뭐랑 부딪혔죠? 저기서요, 전동 킥보드입니다. 여기서 천천히 들어가는데, 요때 전동 킥보드가 여기에 달려옵니다. 여기.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여기에서 천천히 들어가는데,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오! 하는 순간, 보험사에서는 50대 50을 얘기한대요. 그러면서요, 또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되면 40대 60이래요. 전동 킥보드가 40이 되고 불박차가 60이 된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요. 자동차는 바퀴가 4개고 전동 킥보드는 2개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접수되면은 지금은 50대 50인데요. 그런데 경찰에 접수되면 거꾸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전동 킥보드 보자마자 1초도 안 돼서 사고 났는데요. 저 속도도 안 빨랐는데요.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부딪혔습니까? 부딪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중간보다 조금 더 지나서 교차의 절반보다 조금 더 지나서 사고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갖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죠. 이건 본인의 주관적인 그림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대로 그러면 자, 운전석 앞바퀴부터 문짝까지 상대차가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절반 이상 들어갔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CCTV 있습니까? CCTV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CCTV도 있대요. 그래서 확인하실 거래요. 지금 여기서 이럴 때는요. 사고 났을 때 내 차를 움직이지 말고 먼 거리에서 가까이서 찍은 건 아무 소용없어요. 먼 거리에서 요쪽에서 찍은 거, 요쪽에서 찍은 거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그래야 내 차가 어디쯤에 있었다. 교차로 중간을 더 지나갔다 못 지나갔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가 역방향으로 왔다. 이런 건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런 사고 나서 당황해 바로 내리고 차 빼고 하면 그러신 것 같은데요. 항상 저럴 때는요. 사고 직후에 내리면서 당장 환자가 급하면은 환자부터 봐야 되죠. 환자부터 119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게 아닌 상황이라 그러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두 차, 내 차와 상대편 차. 전동 킥보드 차잖아요. 자전거, 지금 전기 자전거랑 같이 보는 거죠. 저것이 양쪽에서 다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서 내 차 어디 망가졌나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나중에 찍어도 똑같아요. 차 찌그러진 거, 문짝 찌그러졌다. 지금 찍어난 다음에 찍어도 똑같아. 근데 사고 난 다음에 내 차를 움직이지 않고 딱 사고 나서 그 순간에 그건 빼고 나면 이제 못 찍잖아요. 옛날에는 그 허연 라카치를 막 칙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지금 안 하잖아요. 이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되면은 불박차 60%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러든가요? 약자 보호 원칙이라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쪽의 속도가 더 빨랐느냐, 어느 쪽은 브레이크 잡았는데 누굴 못 잡았느냐, 그런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고 CCTV가 중요합니다. 약자 보호 원칙 10% 먹고 들어가고요. 제가 속도 얘기하니까 속도는 아무 상관없다고. 교차로 정지 안 하는 게 잘못이란다. 왜 속도가 상관이 없어요? 참나 보험사 직원 참. 네, 사고 내지는 방범TV, CCTV 있습니다. 불박차와 전동 킥보드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빨랐느냐, 어느 쪽이 먼저 멈췄느냐, 어느 쪽이 먼저 선진입했느냐. 그러니까 중앙선 넘어갔으면 내가 선진입이라는 얘기잖아요. 중앙 부분이요. 네, 센터 부분을. 그걸 CCTV 보면 알 수 있겠죠. 그것에 의해서 판단되는 겁니다. 약자 보호 원칙은 없습니다. 이번 사고
아무리 상대가 약한 전동 킥보드를 하더라도 내가 천천히 먼저 들어갔는데 전동 킥보드가 더 빠르게 오면서 자기 저쪽 멈추지도 못하고 들이받았다. 나는 거의 멈추는데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가 더 잘못이죠. 여기서요. 불박차도 잘못이 있어요. 불박차 잘못은 뭘까요? 정지? 보험사 지금 말 잘했어요. 정지. 그렇습니다. 정지는 나만 혼자 정지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들어갈 때 여기 차. 요 차 때문에 안 보여요. 좌우가 이쪽이 한눈에 쫙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안 보여요. 또는 무슨 그 건물 벽에 가린다든가, 네, 또는 나무 가로수에 가린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 서행이고 둘째는 서행 갖고 안 될 때도 있죠. 천천히 서행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안 보이면 혹시 뭐가 올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또 있네요. 아, 요거네요. 요거 때문에 안 보이네요. 아까 그거보다는 아까 그처럼 요거. 그럼 여기를 지나치기 전에 잠깐 멈췄더라면 멈췄으면 여기 전동 킥보드 오는 거. 전동 킥보드 빠르도 내가 멈췄으면 사고 안 났죠. 그래서 전동 킥보드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불박차가 멈췄고 전동 킥보드 못 멈추고 이런 것이 본인 말씀하시기에 다 입증이 되고 아까 그림대로라고 그런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가 한 70%까지 될 수 있죠. 약자 보연칙은 없습니다.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회전교차로에 들어가서 천천히 돕니다. 천천히 도는데요. 그런데 천천히 트럭 보내고 천천히 저 뒤에 흰색 차가 1차로에서 돌더니 1차로에서 그냥 뚫고 나갑니다. 네. 불박차는 천천히 2차로 들어갔어요. 자, 회전 2차로, 회전 교차로 2차로. 네, 요 화살표대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저 뒤에서 오던 흰색 차 이제 나타났죠? 요 차가 1차로 들어갑니다. 1차로로 들어가더니 칼치기로 들어갑니다. 저 흰색 차 잘 보세요. 저 차가 1차로 들어가잖아요. 나는 이렇게 돌았는데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차로에서 뒤에서 치고 나서 칼치기죠. 이렇게 돌고 있는데 나를 뻥 때리고 나갔습니다. 이번 사고 몇 대 몇입니까? 우리 보험사에서 불박차 보험사에서 60대 40을 얘기한답니다. 아, 60대 40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소송 가야 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차를 많이 안 타니까 이번에 자차를 뺐대. 자차가 제일 비싸죠, 대체로. 아, 자차 뺐더니 이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영상을 몇 번 돌려봤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분심이 가더라도 똑같아요. 어차피 60대 40이야. 근데 블랙박스는 운전자는 이거보다 블랙박스는 앞에서 이만큼 보이는데 블랙박스에도 안 보였어요. 당연히 쟤는 안 보이죠. 왜? 뒤에서 칼치기는 안 보이는 거죠. 이번 사고 이거 뭐 투표할 일이 있습니까? 상대차 100%죠. 상대차 100% 잘못인데 근데 보험사에서 왜 60대 40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요거요. 도표. 파란 책. 이 파란 책에 아주 잘못된 게 몇 개 있어요. 도표 252, 그 다음에 263 이런 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도표 263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도표. 자, 돌아요. 두 개 같이 돌아요. 저 노란 차가 치가 나오는 데 붙였어요. 요걸 보고 요게 자 하나는 2차로에서 돌고 하나는 1차로에서 돈다. 1차 나가다 붙였다. 저거 이게 60대 40이다. 이게 노란 차 60, 빨간 차 40이다. 봐라, 이거랑 똑같지 않느냐. 너는 아까 2차로에서 돌고 있었지. 나 1차로에서 치고 나갔지. 이게 우리가 만든 책. 보험사. 네, 보험사에서 만든 책. 보험사가 만든 책이 아니라 손보협회예요. 네, 보험사의 모임, 개모임에서 만든. 그래서 금감원에서 승인받은 이 파란 책에 보면 60대 40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가까운 거 찾아보니까 이거랑 똑같이 돼 있네. 이거랑 같아요? 아까는 지금 이거는 노란 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뒤에서 가다가 자 노란 차 보이잖아. 노란 차가 앞에 있잖아요. 앞에. 근데 이것도 잘못이죠. 이것도 무슨 60대 40이에요. 앞에서 나온 따라들어 한 뭐 80대 20이나 뭐 그 정도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 사건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돌고 있었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나 2차로 돌고 있어요. 네. 저렇게 먼저 지나간 차도 양보해줬어요. 아까 저 조그만 차. 예. 근데 지금은 뒤에서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근데 보험사는 이 도표를 이상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요. 이런 거 지금 내가 돌고 있는데 천천히 돌고 있는데 앞에서 나가는 차가 보여요? 여기서 이런 차 요런 차를 보고 앞에서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들이받아서 그럴 때는 뭐 8대 2냐 또는 속도에 따라 6대 4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뒤에서 칼치기예요. 뒤에서 칼치기인데 아이고 똑같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보험사 직원들은 요 차랑 사고 난 거랑 나중에 와서 뒤에서 요 차가 뒤에서 칼치기를 한 거랑 무엇이 똑같은가 2차로 1차로 똑같아요. 이걸 똑같게 보는 보험사 직원들. 우리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 60대 40 얘기하면요. 즉 60% 주겠다는 거죠. 그럴 때는 60% 그래 먼저 줘라. 내가 어서 고치고 있으니까 자 60% 먼저 줘. 수리비 먼저 줘. 나머지 40%는 일단 우선 줘라. 가불금, 우선 지급금으로 줘라. 나머지는 정산하자. 언제? 내가 소송 걸겠다. 내가 소송 걸어서 최종적으로 판결 나오면은 100대 0이면 나머지 40% 주고 80대 20이면은 그래 20% 주고 60대 40이면 그냥 그걸로 끝내고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건 줘야 돼요, 보험사가요. 근데 보험사들이요, 싫어. 60대 40 오케이 해. 오케이 하면 내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줘. 그거 횡포예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내가 회전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칼치기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돌다 말고 뒤에 한번 쳐다보고 돌다 말고 뒤에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합니까? 보험사에서 그 도표 좀 버려야 될 도표 그 중에 하나 추가요 263 추가요. 자 회전교체는 어떤 사고일까요? 어머님께서 회전교체를 2차로로 들어가십니다. 회전교체 2차로 들어가시는데 상대는 1차로네요. 상대는 회전교체로 1차로에서 아이코 이번 사고 아까 보신 거는 내가 회전교체로 2차로 돌고 있는 게 분명했는데요. 지금은 2차로에서 내가 2차로 가는지 1차로 가는지가 분명치가 않아 보여요. 예, 분명치가 않습니다. 2차로 돌고 있는지 1차로 돌고 있는지가 분명치가 않은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차로에서 교차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차로 차가 칼치기로 들어왔어요. 즉 이분 말씀은 어머니께서 2차로 돌고 있었는데 들어가는데 근데 1차로에서 이렇게 칼치기. 이럴 때 정상적으로 2차로 들어갔던 어머님이 잘못했나요? 아니면은 1차로 칼치기 나온 차가 잘못했나요? 몇 대 몇입니까? 아니 이렇게 어머니 2차로에서 들어가시던 중이었고요. 1차로에서 칼치기를 치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상대 운전자가 내려가고 딱 막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요. 불박차가 2차로 정상 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들어가던 중입니까? 그게 영상에서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을 올려주셨어요. 그림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실 생각이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어머님이 2차로로 진입하셨나요? 1차로 들어가셨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머님은 이렇게 2차로 상대는 이렇게. 근데 블랙박스만 보면은 왜곡 현상이 있어서요. 어머니 2차로 들어가셨는데 1차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림.
이렇게요. 어머니께서 2차로에서 2차로 그려주셨어요. 2차로 들어가려는데 1차로에서 이렇게 때렸다. 이 그림이 맞다면 자 여기서 2차로에서 2차로로 돌아가는데 1차로에서 이렇게 때린 게 이게 맞다면 그럼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죠. 만일 내가 2차로 들어가지 않고 1차로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100대 빵일지 아닐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1차로 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일종의 동시변경처럼 돼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CCTV를 봐야 돼요. 이분이 그림 그려주신 요대로 어머님이 정상적으로 나 2차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근데 1차로 때렸으면 이건 칼치기이기 때문에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상대차의 100대 빵. CCTV로 확인해 보십시오. 주차장에서요. 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회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우회전하다가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는 여기 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예요. 그러니 빨간불이죠. 빨간불에 신호위반이 날려왔어요. 불박차는 이렇게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직진해 온 차가 없겠지 싶어서 꺾는데 오토바이가 꽝! 그 사고 상황 보시죠. 자, 주차장에서 나갈 겁니다. 네, 주차장에서 나가서요. 주차장에서 천천히 좌회전. 그래서 자, 저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켜 있죠? 사람도 건너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요. 나가면서 여기 보세요. 화살표. 일방통행이네요. 이렇게 일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못 나가요. 못 나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에휴 저녁 지금 벌써 10시 가까이 다 됐으니까 차 없으니까 이렇게 저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려고 한참 걸려요. 나는 역주행했어요. 오토바이는 신호위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역주행 나가다가 신호위반에 달려오는 차. 여기서 보통 이럴 때 보면 보행자 신호네. 옳지. 그리고 요것 때문에 오토바이가 잘 안 보였어요. 요 지하철역 때문에요. 보행자 신호니까 여기 빨간불이잖아요. 그 차가 안 와요. 차가 안 와서 그래서 안심하고 들어가는데 1차례 차는 섰는데 2차례 오토바이가 와서 쾅!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 비율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더 잘못했는지.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신호위반한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왜 거길 거꾸로 왜 나가? 투표 시작. 이성환님 들어와 계시네요. 네, S7님. 네, S7님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이 22.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4.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4. 여러분들은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2%.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4%.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4% 있습니다. 여기서요. 각자 할 얘기는 있어요. 오토바이는 나 보행자가 없으니까 나 그냥 간 거지. 그런데 거기서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왜 역주행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박차도 잘못이에요. 이렇게 상대는 오토바이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불박차 입장에서는 아니 빨간불에 오면 돼요? 빨간불에? 여기 빨간불이면 여기 오다가 멈춰야죠. 정선에.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 이거 빨간불인데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호위반 하면 안 되죠.
보행자 이끌어놓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면 멈춰야죠. 멈추지라고 나 들어갔는데 푹 와서 지시 위반도 잘못했지만 역주행도 잘못했지만 누가 더 잘못했느냐 따질 때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골목 여기 이거 일방통행 여기 진입금지 저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이거 알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런 골목에 저 골목은 일방통행이야. 거꾸로 나온 차가 없을 거야. 그게 구분이 가나요? 아니 어떤 데는 일방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양방도 있고요. 오토바이는 일방, 양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쑥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냥 신호위반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오토바이 100%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판사가 아유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았어야죠. 안 갔으면 사고 안 났잖아요. 따라서 일부 잘못 있어요. 그러면서 불박차에게 한 20 내 30 있다고 할 판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긴 또 저쪽이 이쪽이 또 진입금지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거 되고 여기 들어가는 건 돼요. 즉 이렇게 여기 빨간불일 이때 여기서 거꾸로 올 수 있는 거죠. 여기 빨간불일 때. 근데 여기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나요? 오토바이 입장에선? 자 보세요. 저기 이쪽은 일방 통행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 못 나온다는 거 오토바이가 알았을까요? 만약에 내가 양방이라면 여기 보행자 신호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고 차량 신호 빨간불 이럴 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신호위반 빵 달려와서 때렸으면은 내가 볼 때는 없네 꺾는데 와서 때렸으면 오토바이 100%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100%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냐 아니면은 불박차에도 20, 30 있느냐 둘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형식적인 판단하는 경찰관들 만나게 되면은 오토바이 신호위반에서 벌점과 법칙은 부과하고 사고는 오토바이 신호위반 통과한 거 그런데 당신이 역주행한 것 때문이야. 그래서 사고에 대해 당신이 책임져. 이런 경찰관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판단하는 경찰관 만나면. 그런데 오토바이 측에서요. 무조건 불박차가 더 잘못이래요. 불박차가 치료는 해주려고 그랬대요. 치료는 해주고 그래 내 잘못이 50% 미만이면은 할증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잖아요. 사고 건수 할증만 되고 표준 요율 할증, 즉 과실 비율에 대한 할증은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이 크고 네 잘못이 더 크다. 내 치료를 해주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끝까지 불박차가 더 잘못이래요. 경찰에 가겠대요. 그러면 형식적인 판단하는 경찰과 만나면은 네 본인이 가해 차량 될 수 있어요. 형사적으로는요. 민사적으로 저는 오토바이 100%냐 아니면 불박차 20, 30%냐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눈이 내려서 미끄럽고 햇빛이 강합니다. 저 앞에 여기는 좌회전과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에요. 직진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수신호합니다. 경찰관이 수신호하는데요. 네, 저기서 수신호하는 게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네, 차들이 계속 좌회전하죠? 네, 근데 앞차가 왜 브레이크? 이런 경찰관이 이런 아니 오라고 그랬잖아. 이런 에이 참 그래 이제 다른 차가 그러면 예 다른 차. 자 다른 차들 보냅니다. 여기서요. 수신호로 가라 그랬는데 가라는데 멈춰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이 뭐 하는 거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이씨. 네. 신호등이 고장나서 경찰관이 수신호 좌회전 쭉쭉쭉 빼주는데 앞차가 멈췄어요. 불박차는 버스입니다. 버스라서 수신호로 계속 가라는 거 봤어요. 앞차 당연히 갈 줄 알았죠. 그러니까 눈길이 앞차가 예상과 달리 턱 멈추고 으악!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여기서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좌회전하러 수신호하는데 안 가고 멈추는 것은 신호위반이다? 신호위반 아니다. 투표 시작.
눈이 부셔서 못 봤다? 아니죠. 그건 위죠. 밑에 있는 것은 경찰과 만약 눈 앞에서 같이 이렇게 가나 그런데 그걸 못 보면 말이 안 되죠. 신호 위반이다가 80%, 신호 위반 아니다가 20%. 신호 위반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요.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딴짓 했어요. 딴짓 하다가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신호 위반인가요? 그건 아니죠. 빨간불에 멈추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느냐? 그건 신호 위반이에요. 근데 녹색 신호는 가야 하는 게 아니고요. 갈 수 있는 신호입니다. 갈 수 있는데 왜 안 갔느냐? 그건 신호 위반이 아니에요. 딴짓한 거죠. 다만 뒤에 오던 차가 앞차가 당연히 갈 줄 아는데 예상과 달리 안 가면 뒷차가 골탕 먹는 거죠. 그 골탕이 큰 골탕이냐 작은 골탕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은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가라고 그럴 때 나 신호 안 가. 그 신호 위반 처벌 못 해요. 뒤에 차들 막히잖아. 빨리빨리 가. 난 뒷차 신경 안 써. 안 가. 신호 위반 아니에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안 가고 있으면은 예컨대 교통방해가 된다든가 이제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앞차는 100대 빵을 주장합니다. 100대 빵은 아니죠. 가야지 앞차가. 가라고 그러면 앞에 차들이 쭉 가면은 앞에서도 가고 그럼 나도 가고 자 계속해서 저기서 차들이 쭉쭉 가고 있어요. 저 트럭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차가 가야 되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나는 갈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가야 될 차가 안 간 거. 게다가 눈길에서 쭉쭉쭉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안 가면은 앞차에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도 아니고요. 일반 도로였고 눈길이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또 어쩌면은 저 경찰관이 앞차는 보내주고 나부터 딱 끊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항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차하면 바로 멈출 수 있겠다는 그런 속도로 앞차를 안정을 더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번 사고는 여러분들 앞차가 또 밉죠. 미운 거와 과실비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골탕이 큰 골탕, 작은 골탕. 요거는 큰 골탕이라기보다는 작은 골탕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차 30, 뒤차 70 정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물론 눈길인 점을 감안하면 앞차 40까지도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뒤차가 이제 거의 뭐 신호가 좀 바뀔지도 모르는데 또 그 앞차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라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은 요 차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슬 끊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앞차 바짝 따라간 거 일종의 꼬리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뒤차 잘못 80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차 잘못이 70% 전후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앞차가 100대 0 인정 안 하면 나 경찰에 접수할 거야. 경찰에 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뒤차의 안전거리 미약부를 무조건 내 과외 차량 보여요. 그리고 저도 뒤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접수되면 버스에도 승객이 있어요? 앞차 운전자 있어요? 다친 사람 여러 명 나오겠죠? 벌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범칙금은 안전운전 불이행, 승용차 4만 원, 버스 5만 원. 범칙금은 견딜 수 있는데요. 벌점을 견디기가 힘들죠. 벌점이 10점,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플러스 다친 사람 2명만 해도 5.5점, 3명이면 5.5.5점, 4명은 5.5.5점,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차에게도 잘못은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앞차가 그럼 나 경찰서 갈 거야! 그러면 울면서 겨자 먹는 마음으로 오케이. 100대 0. 오케이. 다음부터는 이제 앞차랑 발짝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러한 앞으로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하고 억울하지만 100대 0으로 끝내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 운전자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대인 없이 대물만 100대 0 콜? 오케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인 없이 대물 100대 0, 100% 해주고 그리고 경찰에 접수 안 되게 하고 근데 끝까지 난 병원에도 갈고 경찰서도 갈 거야. 그러면 그냥 알았어. 에이. 그러고 그냥 끝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벌점이 상당히 무섭습니다.